자, 빛가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5,450원대, 52주 신고가를 좀 갈아치우면서 지금 솟구치던 빛가전자, 그러면서 긴 윗꼬리를 달면서 살짝 밀리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드디어 AI 대장주 이제 상승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기대감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에만 무려 20% 넘는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짜릿함 뒤에 찾아오는 이런 불안감, 저 또한 한 명의 투자자로서 너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윗골이 단순히 힘이 빠져서 밀리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상징적인 자리를 뚫어내면서 어제 공시가 하나가 떴죠. 바로 매매거리 정지 예고가 좀 떴습니다. 대도적 압박이 만든 의도된 고개 숙이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대가 컸던 만큼 오늘 이런 되돌림들이 좀 불안감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자, 이 윗꼬리는 결과적으로 숨겨진 주체의 정교한 속도 조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중심으로 잡아야 할 게 있죠. 바로 OFC, 이런 2026에서 1.6테라라는 광트랜시버 기술을 공개하고 AI 데이터 센터의 이런 병목 해소에 핵심적으로 부각된 이런 시점에서 거래소의 규제가 맞물리면서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단순한 우리가 테마로 끝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제 열어젖힌 AI 인프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빛가전자, 이제 그들이 가진 이 광모듈 기술이 어떻게 실질적인 가치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이 거래 정지를 피해가면서 이 가격대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차트의 구조적인 결합과 함께 이런 외인들의 수급의 밀도를 통해 이 자리가 지금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떠한 자리인지 팩트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많은 거 아니에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무려 28%라는 급등, 그 이후에 되돌림,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전형적인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처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보는 눈은요, 오늘 거래량 얼마 터졌습니까? 4,100만 주가 터졌어요. 이런 수급의 결이 뜯어보면 이 자리는 결과적으로 이탈이 아니라 거대 매물 소화와 제도적 회피가 결합된 정교한 공정의 정점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많이 올라서 빠졌다, 이런 얕은 해석으로는 절대 이 종목의 다음 파동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OFC 2026에서 공개된 기술적인 실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빛과 전자를 단순한 양자 암호 테마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주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엔비디아. 이런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뭡니까? 이 GPU 사이에서 나타나는 병목 형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초고속, 초저 전력, 이런 핵심들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DSP, 이런 기반 모듈보다 전력 소모를 30% 이상 줄이면서도 3.2테라 시대까지 겨냥한 이런 로드맵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뚫어낸 진짜 엔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캔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동안 지루했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자마자 이제 그 확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생한 이 윗꼬리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투자 경고 지정 예고까지 붙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종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버리면 우리가 월요일날 거래가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주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에 대한 탄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상단에서 물량을 던지는 척하면서 가격을 누른 것은 결과적으로 세력이 도망가는 신호가 아니다. 거래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더 높은
높이 쏘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4,100만 주 이 거래량은요, 손바뀜이 지금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겠고, 이런 과정에서 나간 물량들 뭐겠습니까? 이 윗꼬리를 보고 불안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량 다 누가 가져갔냐? 이 AI 사이클을 이해하는 스마트 머니 물량한테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수급의 밀도도 이 주장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데, 최근 이런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돌파했던 이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8일 이후로 계속해서 비중을 높여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용잔고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빛가전자 경고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율 0.02%밖에 안 돼요. 그만큼 지금 비투 물량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 순수 자금만으로 밀어올린 진짜 차트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윗꼬리에서 개인들의 이런 추격 매수했다가 지금 털려 나가는 상황에서 주체는 이 하단 4,500원대에서 좀 이런 방어세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느끼는 여러분들의 불안감, 우리가 가격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6테라라는 강 모듈이 AI 인프라의 필수제로 재평가되는 그런 시점에 고작 이런 하루의 변동성 때문에 우리가 1회 1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지금 5,170원대, 그리고 오늘 저점이었던 4,380원대. 공간은요, 결과적으로 세력이 다음 파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금강가도 같은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거래량 무려 4,200만 주가 터지고 있습니다. 아직 장 10시 5분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적인 이런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장은 곧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빛과전자 앞으로 준비한 주식 병합도 있죠. 이런 통합 유통 물량의 통제와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낮아진 재무 구조가 지금 1.6테라라는 기술과 만났을 때 그 어떤 시너지가 만들어낼지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윗꼬리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투라고 부르죠. 상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불안감에 이런 헐값의 물량을 빼앗기 위한 의도된 흔들림 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과전자 이 보여준 5,450원대 이후로 되돌림은요, 결과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계속적으로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월요일에 거래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나 매도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우리가 구조를 아는 것과 실제 장중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투자 경고 예고까지 떴어요. 세력들 여러분들의 심리에 임계점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호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서 4,380원대 이 지지선을 지키는 척 하다가 순간적으로 밀어버리는 페이크, 이런 페이크 한 번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순식간에 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단순히 우리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주도 주체가 이 거래 정지 이런 요건을 피하기 위해 어느 특정 가격대에 이 가격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실시간적인 밀도를 우리가 초단위로 읽어야 되는 고난이도 구간입니다. 자, 우리 투자 경고 대응 작전, 이런 실시간적인 타점, 그리고 세력들이 숨겨둔 앞으로의 2차 파동의 폭발적인 결정적인 신호,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서 이 미친 듯한 흔들게 그냥 끙끙대면서 견디다가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010-2472-650, 여기로 구독 또는 빛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있는 장중 주체 의도와 함께 이런 흔들기 구간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털리지 않는 구체적인 지지 타점을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요 공평하게 오지만 이 기회는 결과적으로 구조를 끝까지 잡고 견디는 자의 전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문자 하나 안 보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 없이 흔들리다가 이 거대한 AI 사이클에서 낙오되는 건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처럼 중요한 변곡점 사이에서 감정 매매만큼은 피하세요. 우리가 기준 정도는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빛과 전자, 이 2차 파동의 사이클, 우리가 이런 명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분에 대해서 이 기업 가치가 나오고 있죠.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계좌를 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이 정도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빛과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양자암호 이런 양자암호 테마주로만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30%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텐데 지금 빛과전자에서 공개한 1.6테라 그 LPU 기술이 기존 이 광모 대비 줄여줄 수 있는 바로 전력 소모량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차세대 아키텍처가 시장을 좀 지배해주면서 데이터 센터 이 전력 문제는요 지금 단순하게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초고속 통신과 저전력 동시에 잡은 이런 기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인프라라는 거예요. 시장은 이런 기술 실질 매출 발생 시점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가전자 뭐가 있었습니까? 핵심 자산, 이런 비핵심 자산 처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식 병합 결정까지 내렸어요. 자, 단순히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꼼수 따위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수주를 읽고서 유통 물량을 통제해가면서 재무 구조를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치밀한 사전 작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 주식 병합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유통 주식 수는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상방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품절주 구조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세력들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거래량을 터뜨려 가면서 매집을 끝냈겠습니까? 이런 품절주가 되면 정말 미친 듯한 역대급 시세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역대급 기회, 어느더 레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계좌 끝까지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